안녕하세요. 파워 잉글리시 독해 비법 A to Z. 오늘은 5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예, 오늘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공부할까요? 그래요. 영어 독해 비밀에서 글의 구조, organization 이야기 이렇게 했습니다. organization 하면 뭐 이제 영어 단어 뜻이 뭐 어떤 조직이나 어떤 단체나 기구도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구조의 개념이 되겠죠. 구조, 그쵸? 예, 뭔가 조직하다는 얘기, 뭔가 만들다는 얘기예요, 그쵸? 예, 어떤 체계화하다, 뭐 구조화하다, 뭐 체계를 세우다, 이 여러 가지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장 속에 있는 어떤 글의 구조를 좀 이해하면은 문제 푸는 속도가 2배 빨라진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럼 왜 글의 구조가 중요한지, 또 왜 우리가 글의 구조를 이해해야 하는지를 먼저 첫 번째, 어떤 예측 가능한 구조가 되겠죠. 작가가 어떤 글을 쓸 때는 어떤 개요를 가지고 글을 쓰는 거죠. 그냥 주구장창 뭐 생각나는 대로 막 쓰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좋은 글은 어떤 단락마다 어떤 일정 구성 방식이 있습니다. 예, 잠깐 색깔이 너무 빨갛네요. 예, 구성 방식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이거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개요가 있는 글을 어떤 예측을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글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해력이 좀 빨라지겠죠. 이게 어떤 개념입니까? 어떤 목적이 뭐냐, 그런 메인 아이디어 이해할 수 있고요. 문제 어떤 해석력을 또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이걸 통해서 시험 대비, 그래서 시험 대비 유형,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한번 어떤 유형들이 있나 볼까요? 질문 유형들이 여기 이렇게 나오죠. 또 작가는 organize 한다, 어떤 패스 단락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데 어떤 관점에서 무엇의 단락을 구성한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which of the following best 가장 잘 설명하는 게 뭐냐 하는 얘기예요. 패러그래프 1의 어떤 구성을 잘 설명하는 게 뭐냐, 또는 이것의 어떤 전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가니제이션 이걸 좀 잘 알고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속도도 빨라지고 아주 깨끗하게 이뤄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가니제이션을 다시 말하면 글의 어떤 구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또 여기 좀 문장 속에 나오는 7가지 단서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첫 번째 어떤 시간 진행 순서, 시간 순서 전개, 어떤 연대기적인 순서가 나올 수 있겠죠. 어떤 진행 순서, 프로세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여기서 뭐 그 전에, 이후에, 그 다음에 이런 얘기예요. 또 뭐 마침내 이렇게 연도별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이 구조 속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비교나 어떤 대조의 구문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마찬가지로 또 그러나 이런 얘기죠. 그래서 2가지 이상의 어떤 주제의 문제를 서로 비교하거나 대조할 때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거 외에도 on the other hand라든지 whereas라든지 unlike라든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표현들이 나오냐, 세 번째 어떤 예시 표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런 표현이 나오겠죠. 가장 흔한 예로 for example, such, 뭐와 같은 이런 얘기, 또 to illustrate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떤 원인 결과, 어떤 사건의 원인이나 또는 결과,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어떤 because라든지 또 그러므로 therefore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나올 수 있죠. 어떤 result, after all, consequently 이런 표현들이 막 나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요약하면 전체에서 설명한 내용을 요약할 때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그래서 in short, 요건데, 그렇죠? in brief라든지 in conclusion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분류한다라는 얘기는 어떤 주어 문제의 어떤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서 어떤 classification, 어떤 분류할 때 나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나와요? 첫 번째 유형으로는 또는 다른 범주 속에 이렇게 표현이 나오겠죠. 예,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으면 어떤 정의, 설명 이렇게.
그래서 어떤 정의 설명하면은 is defined as 뭐뭐로서 정의된다 또는 뭐뭐를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7가지 단서들이 문장 속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걸 잘 파악을 하면 우리가 아주 쉽게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한번 우리가 아주 짧은 문제를 한번 볼게요. 여기에 7가지 중에 어떤 패턴들이 나오는가 한번 딱 보시겠습니다. 아주 짧은 문장이에요. 예, 글 A와 B, A는 여기부터 해서 여기까지죠. 그럼 B는 나머지 내용이네요. 그렇죠? A와 B의 사이의 관계를 식별하는 가장 좋은 단서라는 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떤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어떤 글의 어떤 구조 속에서 어떤 패턴들이 나오고 있느냐 한번 그걸 찾아봐라는 얘기예요. 그래, 한번 보겠습니다. RH is a family proteins on the surface of the red blood cells. 그래, red blood cell이라는 건 적혈구라 그러죠. 적혈구 표면에 있는 한 단백질의 한 RH라는 건 단백질의 한 과단이기요. 종속 과목 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RH라는 건 적혈구 표면에 있는 단백질의 한 과고. A 문장입니다. B번에 to classify and clarify. 명확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래. When the most common form of these proteins, 이러한 단백질의 가장 흔한 형태들은 어떻게 돼요? 형태가 is present, 존재할 때 the blood type is RH+. 그러니까 단백질의 가장 흔한 형태가 존재할 때는 그 혈액형은 뭐가 된다? RH+가 되고요. 또 when it is absent, 그것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혈액형은 RH-다는 얘기예요. 우리 거의 보통 RH+형이죠. 근데 RH-형에 뭐 피가 부족하다, 뭐 가끔 이제 연락이 뜨고 막 그러죠. 혈액이 필요할 때. 여하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A와 B의 관계는 어떤 관계로 볼 수 있습니까? 어떤 대조 관계입니까? 이게 아니면 비교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조도 아니고 비교도 아니죠. 또 연대기전 순서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원인과 결과도 아니고 이거는 바로 프로세스 어떤 진행 순서대로 전개될 때 그래서 A와 B의 관계는 프로세스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좀 짧은 문장이니까 좀 더 긴 걸로 한번 해볼게요. 갑자기 확 길어졌네요. 이것도 마찬가지 A와 B는 여기 밑에 있습니다. 앞에 내용 쭉 읽어 그냥 나가보겠습니다. The Gross Domestic Product 그래서 GDP라고 그러죠. 국내 총 생산을 얘기하겠죠. is the amount of output of goods and service 그랬네요. 굿즈 하면 상품과 서비스의 어떤 생산량이 바로 GDP다. 이제 국내 총 생산을 얘기하죠. Everyone knows the US has the strongest economy in the world. 그랬어요. 그 모든 사람은 세계에서 미국이 가장 strongest 강력한 어떤 경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It had since the end of the World War II. 그것은 어떻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로 and will undoubtedly continue to hold. 계속해서 뭐였어요? 유지할 거다 아니게 의심할 여지 없이 뭘? 데디아가 ranking for many years to come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앞으로 수년 동안 그 순위를 계속 유지할 거다는 얘기예요. in comparison to라는 표현이 나요. 뭐뭐와 비교해서 뭐뭐 대조해서는 얘기예요. 그러면 the second highest ranked country China 그랬어요. 그러니까 2위 국가죠. 2위를 차지한 중국과 비교해 보면 그 중국은 얼마예요? 4.8 트릴리언 그랬어요. 그럼 4조 8천억이죠. 이 중국과 비교하면은 또 US 엄청 많네요. 그렇죠? 59조 뭐 2,550억 달러.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has almost 2 times the GDP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GDP가 거의 2배에 달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엄청납니다. 그렇죠? 되게 하네요. However, the statistic that 근데 그 통계는 뭐 한다? 데디아 really show how well a country 그렇죠. How well a country is doing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통계는 뭐다? 바로 GDP per capita다는 얘기죠. 1인당 GDP다는 얘기예요.
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GDP에 대한 얘기를 쭉 나갔습니다. 그럼 in this category 이러한 범주 속에서 또 US는 미국은 is only second to the tiny 쭉 나오네요. 또 어디 나오냐면 룩셈부르크죠. 룩셈부르크. 그냥 룩셈부르크의 뭐 34,200달러의 작은 땅의 땅 규모입니다. 이거 평방미터당 이렇게 되겠죠. 에 이어서 미국은 룩셈부르크 작은 땅에 이어 2위에 불과하다니 이런 범죄 따진답니다. 근데 on the other hand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반면에 중국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has a large GDP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중국은 뭐예요? 아주 큰 GDP를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small GDP per capita 그랬어요. 그러니까 1인당 GDP는 얼마야? 3,800이네요. 그렇죠? 여기는 34,000인데 그렇죠? 그래 중국은 GDP는 크지만 1인당 GDP가 작다는 것은 그런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의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 It is a very poor country라는 얘기예요. 아주 기본적으로 매우 가난한 나라라는 걸 의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GDP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 그럼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예, 지금 얘기가 뭐예요? 예제 나온 지문은 GDP라는 건 국가 전체 경제 규모를 측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예요? GDP라는 건 개인당 경제 수준을 측정하는 하나의 내용이다. 이런 얘기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나온 내용들이 어떤 표현이 나왔어요? 반면에 온디아된 그런 표현이 나왔죠. 뭐가 다르다, 뭐가 다르다 이런 표현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개념의 차이를 부각시키는 거죠. 앞에는 뭐 미국은 어떻다, 또 중국은 어떻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상반된 특성을 비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A와 B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컨트라스트 어떤 대조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문장 속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우리의 문장 오가니제이션 문장의 어떤 구조 구성화할 때 그렇죠? 좋은 문장들은 이런 표현 추가나 그렇죠? 어떤 대조나 원인 결과 어떤 조건 시간 어떤 예시를 나타내는 이런 접속어라든지 구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것이 좋은 문장이죠. 예, 주구장창 막 쓰는 문장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 오늘은 문장 속에 있는 어떤 오가니제이션을 우리 잘 파악하는 방법 거기 속에는 이러한 요소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걸 한번 봤습니다. 그래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독해력을 많이 증진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